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영상에 집 짓는 거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반응도 좋았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짓는 과정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근데 일단 집은 저희가 뭐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제가 2001년도에 왔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되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옛날 집이 있었어요. 옛날 집에서 2001년도 때부터 쭉 살았습니다. 거의 20년을 산 거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거의 100년 된 거고, 그때 샀을 때만 해도 한 70년, 80년 된 집이어서 되게 낡았어요. 아무튼 집이 너무 낡았어가지고 막 곰팡이 피고 막 갈라지고, 약간은 사람이 살면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되게 왔었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할 때가 온 거예요. 이 집을 첫 번째 이사를 간다? 두 번째, 허물고 새 집을 짓는다 했는데, 집을 몇 개 봤는데, 이렇게 확 와닿는 집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한번 허물고 새 집을 지어보자. 근데 이왕 했고, 땅 분할을 해보자. 그 두 채를 지어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이 지역은 한 채당 600스퀘어미터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이 땅이 1120인가? 아무튼 1200이 약간 안 돼요. 그래가지고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때 심지어 몇몇 아키텍처 분들이랑 미팅을 잡고 물어봤는데 대부분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한 아키텍처 분이 키위 분인데 땅을 나눌 수 있다, 자기가 잘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의뢰를 해서 맡겨드렸더니 되게 경력이 많으신 할아버지셨어요. 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땅을 나누는데 말로 하니까 이렇게 되게 쉽게 빨리 된 것 같지만 이거 자체도 몇 개월 걸렸거든요. 그래서 땅을 나누는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알아본 거는 정말 훨씬 그 전부터고, 근데 저는 약간 중간에 투입됐어가지고 2019년, 2020년도 이때쯤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이 분할이 되고 이 첫 집이 지어지기까지 5년이 넘게 걸린 거죠. 자, 이제 땅을 나누게 되었는데, 근데 저희가 원래 있었던 기존의 집이 땅을 분할해야 되는 딱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완전 아싸리 앞에가, 아싸리 완전 뒤에 있으면 땅만 나누고 한 채를 벌써 지으면 되는데, 애매하게 딱 중간에 떡하니 있으니까 이거를 partially demolish 하자. 부분적으로 허물고 이사하는 그 비용과 노력도 아낄 겸 나머지 부분에서 집에서 잠깐 좁게 산 다음에 땅을 나눈 다음에 뒤에 집을 짓고 나머지를 허물고 앞을 지어서 두 채를 짓자. 약간 이런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작업을 해서 허가를 받게 됩니다. 뒷부분은 이제 허물기 시작하는데 이게 성면이 나온 거예요. 성면이.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성면이 뭔지 몰라 찾아봤더니 그 단열재 약간 이런 걸 많이 쓰였다고 해요. 근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 이게 갇혀있으면 단열재 역할도 하고 되게 좋은데 오랫동안 사람에게 노출되면 이게 발암물질이래요. 그래가지고 시청에서 너희들 성면 나왔으니까 당장 빠른 시내에 나가라. 오 마이 갓. 그래가지고 저희도 급하게 집을 알아보고 해서 저희가 이사를 갔어요. 성면이 또 그냥 허물면 안 돼요. 그냥 허물면 성면이 날아가 버리니까 성면을 허무는 특별한 또 회사가 있대요. 그분들은 오면 이 집을 약간 다 전체를 플라스틱 다 감싸서 성면이 못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약간 they bring a massive vacuum cleaner, 막 성면을 이렇게 다 빨아들인대요. 빨아들여가지고 성면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에 또 집을 허무는 컴퍼니를 따로 불러서 또 제거를 한 거예요. 허문 거예요, 집을. 이제 그것만 해도 extra time and money. 근데 아까 제가 뭘 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반만 허물고 땅을 나누고 뒤에 집 한 채를 짓겠다라는 그렇게 허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성면 때문에 그렇게 안 되니까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집을 전체를 다 허물고 다 허문 상태에서 땅을 나누고 빈 땅에서 집을 짓겠다라고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허가 받은 건 의미가 없는 거야. 돈과 시간을 날린 거예요. 추가적으로 돈과 시간을 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되게 느려가지고 허가 하나 받으려고 시청에 들어가면 몇 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점점 제 살은 빠지기 또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없는 볼살인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니까. 자, 근데 이제 시청이 너네가 땅을 나눈다고 했는데 땅을 실제로 나눌 거면 조건을 여러 가지 충족을 해야 된대요. 첫 번째는 그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드라이브웨이를 이제 차도를 안에 만들어라랑, 두 번째는 너네 집에 하수구가 없으니까 웨이스트워터, 스톰워터 이렇게 다 설치를 해라. 근데 저는 이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건물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수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대요. 그럼 이때까지 우리 먹고 싸고 씻고 했는데
이 물이 어디로 흐른 거지?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냥 다 땅 안으로 그냥 흐르게 했다네요. 하수구가 없었던 거야, 우리 집에. 집 두 채에 대한 하수구를 다 연결을 하고, 그리고 차도를 설치하고 하는데, 와, 돈도 많이 깨지고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하수구를 연결하고 해야 되면 저희 집 안에서만 땅 안에서만 공사하는 게 아니고 이제 퍼블릭 드레이니지 얘랑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하수구를. 그거 작업을 하면 밖에 차가 다니는데 그것 또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저희가. 교통에. 그래가지고 트래픽 컨트롤을 해줘요. 그분들 쓰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전 그렇게 돈이 많이 쓰이는 줄 몰랐어요. 그분들 쓰는데 5일에 6,600불이나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공사가 혹시라도 딜레이 되거나 늦어지면 2주에 12,000불. 그래가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 하수구 작업만 총 합쳐서 10만 불이 넘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청이 하라는 대로 해서 뭐 땅을 나누게 됐습니다. 땅을 나눠서 끝이 아니던데요. 땅을 나누고 시청에서 타이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희가 5번지였으면 땅을 나눴으니까 5번지 집 옆에 5A, 옆에 A 하나 붙이는 거예요. 또 돈 떠든 거야. 땅을 나누게 해줬으면 그냥 줄 수도 있지. 그리고 개발비도 있어요. 땅을 나눠가지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또 시청한테 또 줘야 돼요. 왜 주는 거지? 뭐 이유가 있으니까 주겠죠? 이것도 아무튼 이런 작업들 몇 달이 또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또 생겨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땅을 나누게 해줬던 의뢰했던 건축사 하면서 동시에 집에 대한 도면을 받았거든요. 근데 도면이 되게 솔직히 저희 건축주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우리가 짓기 전에 이게 안 바꾸면 후회할 것 같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면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별로 바꾼 것도 없는데 이게 최선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돈은 다 청구하고. 또 이거 말고도 그 전에 모든 일 하나하나가 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집이라는 건 결국에는 고생해서 집을 지었는데 집이 마음에 안 들면 너무 세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했죠. 돈과 시간이 추가로 들더라도 마음에 드는 도면을 갖자 해가지고 아키텍처를 새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그 건축사 친구들 아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연락해서 미팅을 해가지고 한 한국 회사 분이셨는데 없고 새로 다시 다 했어요. 그분이랑 만나서 되게 센스 있게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도면을 나오게 되는데 추가로 돈과 비용이 들었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간 점검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30일 제 미니 프로젝트 아직은 현재 진행이 된 게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 집 짓는 상황은 현재는 이제 땅을 나누는 S224C, 224 이거 subdivision이 다 허가가 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아키텍처 분께서 리소스 컨센트와 빌딩 컨센트 이 두 개가 완성이 돼야지 집을 짓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카운슬이랑 말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기다리는 페이즈가 더 많아요. 조금 초조해요. 근데 마음을 많이 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한 3, 4개월째 이 상태로 기다리고 있어요. 와, 태풍 때문에 찢어졌나? 2023년 2월입니다. 아직 서류 작업이 있어서 아직 공사의 진전이 없는 상태예요. 풀은 점점 정글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와. 근데 도면이 완성이 되고 땅도 다 나눴겠다. 이제 드디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첫 공사를 시작을 해요. 올해 2월 달쯤에 완공을 하고 3월 달에 CCC라는 걸 받습니다. 시청에서 와서 검사를 하고 이 집은 왕짜봉 짱짱맨 끝났다라는 거를 주는 거예요. 허가를 해준 게 CCC거든요. 9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지만 뭐 색상, 디자인, 뭐 이런 거 조명, 뭐 이런 거 다 정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처음 짓는 거기도 하고 생각보다 복병이 많아서 되게 많이 돌아가기도 하고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들었지만 좋은 경험이기도 했고 빌더분이나 아키텍처분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전 처음이라 가지고 많이 답답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진짜 좋은 한국분들이 만나가지고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완공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날씨가 안 좋아요. 비가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원래 계획은 앞에 있는 집을 먼저 지었기 때문에 이 집을 팔고 뒤에 있는 집을 짓고 살려고 했는데 문제가 이제 앞에 집이 안 팔려요. 그래서 약간 멘붕이 옵니다. 저의 세컨드 멘붕과 또 살이 더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 인생은 보면 한 번만에 풀리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제 계획대로 흘러간 적도 없고 항상 뭔가 날 자꾸 무너뜨려. 참 이게 생각해보면 지금 고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빌더분이랑 뭐 아키텍처분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원래 이렇게 땅 분할하고 짓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고 뭔가 일이 많냐고. 이 정도로 왜 오래 걸리진 않는데요. 이 지역이 헤리티지 오버레이가 있어요. 그 뜻은 뭐냐, 시청에서 이 동네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제약을 걸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보이는 쪽은 무조건 창문도 다 나무 창문이어야 돼요. 아, 나무 창문 대박. 보통 요즘 뉴질랜드 집들은 이제 창문을 지으면 다 알루미니엄 이런 창문을 그냥 갖다 박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알루미니엄 창문 했으면 이 몇만 불인가. 근데 나무 창문을 특수 제작해서 주문을 해서 앞에 박아야 돼요. 근데 이게 10만 불이 드는 거예요. 10만 불이. 거의 10만 불이었다. 근데 그런 제약들이 있습니다. 나무 집이어야 되고, 지붕이 꼭 이렇게 세모여야 되고, 창문 구격과 틀도, 크기도, 사이즈도 정해져 있고요. 제약이 많아서 이게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다시는 짓고 싶지는 않고요. 뭐 피차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짓겠지만, 그렇지만 인생 경험했다고 치고 그 배우는 거는 결국에는 인생 어딘가에서는 쓰인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이거 너무 좋아. 진짜 최애야, 최애. 불멍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세히는 다 설명을 해드리기는 어렵지만 큰 맥락이랑 큰 순서는 약간 5년 동안의 집질 약간 이런 순서였고요. 물론 뭐 순탄하게 간 편은 아니었어요. 뭐 할 때마다 걸리고 바꾸고 추가 돈 내고 추가 시간 이렇게 해서 치킨 치웠습니다.